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0일 토요일 손상대 준PD의 3060 찍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방송에 저희들이 이제 오세훈과 박원순의 박원순은 없지만 거의 박원순의 뿌리는 흔적과 싸움이라고 보는데, 이게 서울시의회나 좌파들의 이제 공격이 심해서 과연 오세훈 시장이 치고 나갈지, 그리고 아마 그 황당무계한 박원순의 좌파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오후 방송에도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준 PD가 또 파악을 했길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 또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집중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서울에 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 서울시의 보조금과 관련돼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는 세금이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이 방송을 저는 옛날부터 좀 하고 싶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당시에는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은 방송이다 보니까 그래. 많은 시청자분들이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차곡차곡 그냥 쌓아놓기만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방송을 해보니까 이 서울시의 보조금과 관련돼서 그럼. 특히 이제 이 정권의 보조금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관심도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질문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질문에 대한 거 답을 해드리면서 그래. 제가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뉴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서울시라는 곳에서 얼마만큼 보조금을 이상하게 썼는지를 제가 좀 더 되게 예상치 못한 곳에 썼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오늘 제가 이 제로페이 얘기를 오전에 좀 해드렸습니다. 제로페이. 네, 이제 그 제로페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국 IT 기업에다가 그렇죠. 이제 같이 추진을 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실제로 지금 제로페이를 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QR코드. 네, 이 QR코드. 이 QR코드를 누가 만들었냐? 국내 기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기업. 네, 중국 기업이 만들었어요. 텐센트. 네, 텐센트라는 중국 기업에서 이제 최초 이 QR코드 체계를 연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IT 기업만 지금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이렇게 MOU라 그러죠? 네. 협약한 게 아니라 중국에 위챗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챗페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중국의 제로페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가맹을 같이 맺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시 말대로라면 이제 중국의 그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이 위챗페이를 많이 쓴대요. 중국 내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위챗페이로 중국 사람들이 결제를 하게 되면 뭔가 수수료에 대한 게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 뭐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 하는 분들, 더 나아가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만들었다는 건데,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구조. 네. 구조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더 미래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더 미래 연구소.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네, 더 미래 연구소. 딱 봐도 어디 겁니까? 민주당 거예요. 좌파네. 네, 민주당 거예요. 아. 민주당.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더 미래 연구소 싱크탱크가 있는데, 여기가 일단 뭐 우상호, 우원식 이렇게 여권 인사들이 소속이 돼 있는 곳이 더 미래 연구소라는 거예요. 이야, 자,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제로페이를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유인 즉슨 구조가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제목이 제로페이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제로여야 돼요. 수수료가 제로여야 될 수 제로여야 있습니까? 근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제로가 아니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위챗페이 때문인 겁니다. 자, 이유인 즉슨 이게 결제를 하게 되면 이게 제로페이는 우리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처럼 긁혀지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위챗페이가 딱 긁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위챗페이의 수수료로 0.5에서 0.6% 수수료가 나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수수료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우리나라에서 결제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더 웃긴 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이 수수료가 없다는 거예요. 일은 해주고. 네. 아이고지, 그럼 뭐 이런 얘기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제로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중국의 위챗페이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 놓고서는 막상 국내 금융기업들은 전혀 이득을 보는 게 없고 오히려 중국에 있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가 0.5에서 0.6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만 좋은 일 시키는 그쵸.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돈을 제로페이, 위챗페이를 쓰고 결국 그 수수료 중국 받아가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아무도 없네.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걸 쓰게 되면 통장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중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계좌 돈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두는 중개 수수료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중개 수수료가. 그런데 이거를 국내 금융기업에게는 이런 수수료를 못 먹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중국 위챗페이에서는 0.5에서 0.6의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로페이라고 만들었긴 않는데, 물론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수수료가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중국에도 좋은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저는 굳이 이걸 왜 위챗페이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냥 중국 사람도 어차피 우리나라 오면 돈 써야 돼요. 그렇지. 돈 쓰면 그냥 그 사람들 긁고 우리나라 금융기관 돈 벌고 그럼. 그거 갖다가 우리 국민들 좋게 하면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위챗페이를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만 들어오게 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국이 좋은 일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일단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질문 중에 하나 들어왔던 게 바로 이인영 부인에 관한 것들. 그렇죠. 네. 아까 우리가 깜짝 놀랐지. 그 이인영 부인이 거기에 뭐가 감투를 쓰고 있느냐. 이거 사실은 예전에 손상TV에서 한번 방송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 들은 거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그러니까 이인영 부인이 이제 시민단체 소속에 있는데, 박원순 시절에 굉장히 많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저희가 한번 봐도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십시오. 자, 이인영 부인이 서울시 보조금 9억 중에서 7억을 박원순 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영 부인이 시민단체라는 걸 소속돼 있었습니다. 이 시민단체가 소속된 이게 언제부터냐? 2000년도부터 2000년도. 자, 그런데 그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것 중에서 이제 한 9억이 되는데 거기서 7억이 박원순 재임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건, 이명박, 오세훈 이제 시장 때는 1억 8,790만 원. 근데 박원순 재임 기간 동안만 7억 7,8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유. 거의 뭐 4배 이상 받은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여성 환경연대 마르쉐. 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어.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인영의 부인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여성환경연대랑 마르쉐라는 곳입니다. 이 여성환경연대에는 공동대표랑 사무처장을 맡았었고요. 마르쉐라는 곳은 상임이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 자,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여성환경연대랑 마르쉐가 하나였어요. 하나였어. 그러니까 여성환경연대가 있으면 그 산하에 마르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언제부터냐? 2017년부터. 그러니까 이 정권 거의 들어서기 직전부터죠. 그렇지. 분리시켜. 네, 2017년부터 이걸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아하, 그렇지. 이거 좀 더 받으려면. 그쵸. 그리고 이거 보면은 단체 이름부터 보십시오. 여성, 환경 다 들어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는 거죠, 그냥. 조선에 좋은 건 좌파 다 가지고 왔어. 그쵸. 그러니까 여성, 환경 놓고 마르쉐라는 게 뭐냐? 박원순이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이제 오픈마켓.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민간 직거래 장터. 이걸 이제 박원순이가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이제 마르쉐가 거의 한 거예요. 근데 여성 환경연대 따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이야. 제주는 좋네, 하여튼 좌파들은. 그러니까요. 돈 뜯어먹는 데는 도사야.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알아봤더니, 이제 이 마르쉐라는 곳이 이 정권이 들어선 2017년 하반기에 두 건의 사업을 단독 지원하게 됩니다. 두 건. 네, 두 건. 단독 지원. 단독 지원. 네, 단독 지원을. 단독 지원 거의 된 거죠. 네 혼자만 해. 네,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1억 8천을 받았는데, 이 사업명이 참 웃겨요. 사업명이 뭐냐? 자, 1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 사업명이 뭐냐? 네일숍 유해 화학물질 저감 개선 방안. 이걸로 1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여성들 손톱 바르는데 그쵸, 그게 이제 뭐 유해물질. 신는 냄새 비슷하게 이제 이런 건 아는데 아마 이제 그거 이제 그 주가 어떻게 저감 장치를 한단 말이에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걸 1억 5천 갖고 어떻게 하는지도 웃긴 거고 이걸 한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요. 아, 전국에 네일 샵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마르쉐라는 곳에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1억 5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3천만 원을 또 받은 게 있는데 도시농업축제 한마당.
도시농업축제한마당이 그때 박원순 얘기하듯이 뭐 이 상자에다가 벼 몇 포기 심어놓고. 네네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 마르쉐라는 곳이 두 건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이제 받은 거고 지원 받은 거고 이렇게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냥 돈의 많고 적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그냥 명칭만 대고 누가 뒤에서 하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이거 나중에 헌집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쵸. 딱 까먹기 얼마나 좋습니까? 자, 무엇보다 이때 마르쉐라는 곳이 보면은 이제 박원순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가 주관하는 민간 직거래 장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뭐 직거래 타는 건가 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 마르쉐라는 곳이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다 사업에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보조금을 받은 거죠. 근데 특히나 2019년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2019년은 보조금을 2번이나 받았어요. 2번? 자, 어떻게 받았냐? 2019년에는 서울시로부터 4천만 원을, 농림부로부터 4,93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같은 사업인데.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쉐라는 곳에다가 농림부와 서울시가 다 준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원래 따지면 이게 중점이 되면은 평평성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배제를 시키거나 점수를 낮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쉐라는 곳은 농림부와 서울시가 전부 다 지원을 해준 거고 심지어는 그 보조금이 그 중에서 최고액. 혜택은 다 받았네. 그쵸.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잠깐만, 그 아까 명칭이 뭐라 그랬죠? 마르쉐. 아니, 그 행사 명칭. 민간 직거래 장터. 민간 직거래 장터. 네. 민간 직거래 장터 그거 아니래도 전국이 천지인데 왜 여기만 지원해 줍니까? 그러니까 저도 웃긴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민간 직거래 장터는 민간인들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아파트 같은 데 다 유치하는데 아파트에 돈을 뿌려줘야지 왜 여기다 뿌려주냐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마르쉐라는 곳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이 민간 직거래 장터에 최고 점수를 받아서 최고 지원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2020년에도 서울시 사업자로 또 지정이 돼가지고 4천만 원의 또 사업비를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쉐라는 곳이 얼마만큼의 서울시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르쉐라는 곳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 지원액을 받은 걸 보면 총 한 9억 정도 되는데 박원순 재임 기간에 7억을 받아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쏟아부어졌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칭만 갖고 들어와. 우리가 알아서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뭐 박원순이 나가고 난 이후에도 서정예비가 지금 뭐 원래는 안 줬는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뿌려줬으니까 좌파들 얼마나 세상 살기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기고만장하고 우파 때려잡는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나라는 서울시를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게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부터 좀 본 주제로 갈까 하는데요. 그래요. 자, 제가 이 서울시에 대한 보조금이 제가 앞서 제로페이를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보조금이 중국으로 새나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나. 자,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자, 서울을 보면은 되게 많이 지나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버스입니다. 혹시 이 버스 어디 나라 건지 혹시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지. 또 우리나라 거 아니요? 거의 다 이제 뭐 현대 거나 현대대우. 네, 뭐 그런 줄 아시는데 이제 이 뭐 이렇게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환경 오염과 관련돼 가지고 이 버스를 보시면 요즘 많이 그 이제 전기 버스로 많이 바뀌어요. 전기차 많이 돌았어요. 네, 전기 버스로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이 전기 버스를 다시 이제 이 버스 업체에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버스 업체의 상황으로는 자신들의 돈으로 이 버스를 다 바꾸기 힘들어요. 힘들지. 워낙 비싸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을 얼만큼 주냐? 환경부에서 한 1억.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한 1억에서 1억 5천. 그리고 저상버스라 그래가지고 계단 없는 버스 있잖아요. 장애인들 타는. 네, 그쵸. 계단 없는 버스. 이렇게 버스를 만들면 1억을 더 줘요. 그러니까 한 3억에서 3억 5천을 준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버스가 그래서 지금 경쟁이 붙은 거예요. 이 버스를 경쟁이 붙었습니다. 이걸 바꾼다고 지자체에서 통보를 했고, 버스를 구매해야 네, 되니까. 이 정권 내에서도 바꾼다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버스에서 지금 선점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큰일이네 진짜. 보십시오. 중국 전기 버스가 2020년 기준으로 3년 새 우리의 14배가 늘었습니다. 어휴. 14배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국가 보조금, 우리 세금인 거죠? 이 전기 버스를 구입하는데 우리 국가 보조금이 3억에서 3억 5천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를 지금 중국 버스 업체들이 갖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자,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그러면 도대체? 자, 말씀을 드리면 가격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기버스가 가격이 한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중국 전기버스 얼마 되는 줄 아세요? 싸겠죠 아무래도.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3억쯤 되겠지. 2억에서 2억 5천. 아. 자, 그럼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 그러네. 자, 한국 버스는 4억이에요. 그러면 국가 보조금을 다 받더라도 1억이란 돈을 써야 됩니다, 업체에서. 근데 중국 버스를 갖고 와도 1억이 남아요. 그것도 남는다고. 돈이 남죠. 그렇죠. 왜냐면 국가 보조금을 3억에서 3억 5천을 주는데 그렇지. 중국 버스가 2억에서 2억 5천이니까 돈이 1억이 남죠. 그럼요. 이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 1억을 가지고 업체에 가서 리베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로비를 하지. 그죠? 우리 버스 써라. 그럼 이제 업체에서는 당연히 좋죠. 좋지. 아니, 버스도 공짜로 얻어. 그렇죠. 중국 애들부터 리베이트 받아가지고 돈도 받아. 지금 이런 일이 근데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야.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뭐 알기로는 그 국산 같은 거 이제 만약에 전기차 근데 인정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산은 뭐 인정 평가도 안 하고 그냥 막 들어온다. 이게 특혜가 단순히 돈만 아니고 각가지 그 인허가문 뭐 이런까지도 다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건데 중국에 이래 특혜를 준 이유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인허가는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중국 버스가 3년 새에 14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만 하더라도 원래는 이게 한 3, 4개 업체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상 14개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중국 업체가. 네, 중국 업체가. 아니 당연하죠. 쥐도 이렇게 돈 벌어 먹을 수가 있는데. 지나가나 그냥 막 들어오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만큼 돈이 들어갔냐? 놀라지 마십시오. 자, 6년간 700억이 나갔어요. 중국이 챙긴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세금이 보조금이란 이름으로 중국으로 700억이 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700억이. 이게 지금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2015년부터 국내에 들어온 이 중국 버스가 무려 251대라는 거예요. 251대.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보조금으로 구입된 거고 이 돈들이 그냥 얘네들은 버스 만들고 돈을 받아간 거에 모자라 이게 돈이 남아요, 아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중국 버스가 늘어날 게 없다는 건데 참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정권이 뭔가 생각을 하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규제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뭐 700억이라 다 떼이건 안 돼. 이제 네, 와서 이제 와서. 나도 보조금을 또 더 많이 주는 보조금도 처음 봤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한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문제가 되면 처벌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다 몰수를 해야지.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서울이라는 거예요. 자, 서울의 이 중국 버스가 얼마나 늘었냐? 2020년 기준으로 2019년보다 무려 4배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왜냐? 서울의 보조금을 제일 많이 줘요. 한 1억 5천 가까이 준다고 합니다. 어이씨.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서울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그렇지. 당연히 중국 버스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버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그동안 했던 겁니다. 달라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냥 하는 겁니다. 왜 가져가서 써?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 세금이 쭉쭉쭉쭉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기버스입니다. 전기버스예요. 그럼 전기차 생산하겠죠. 지금 근데 전기차라는 게 어떤 거냐? 세계적으로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붙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신사업인 거잖아요. 이걸 지금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진짜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미래 먹거리 산업. 네,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전기차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버스도 보면은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 돈이 700억이 나갔습니다. 세금이. 그러면 그 700억을 국내 업체가 못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그 700억을 가지고 전기차 시장에 선점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R&D에서 연구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거 가지고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즉 중국이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전기차 시장에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국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목을 못 먹어서 지금 시장이 오히려 중국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면 업체 문 닫을 파야.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까지 이 정권과 서울시가 추진을 하다가 이제 와서 이 보조금간을 갖고 좀 정책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준 PD 그 말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정부 주도로 된다 그러면 여기에 개입될 수 있는 게 환경부, 또 차니까 국토교통부, 서울시, 이 문제가 된 이 부처와 서울시가 딱 짬뽕이 돼서 이 국민 돈을 이렇게, 이건 진짜 제대로만 챙기면 국가에도 엄청난 이득인데 앉아서 중국에 돈 퍼다 준 것밖에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중국에다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여기서 뭔가 정책을 개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개조를 안 하고 계속 이어나간 거야, 이 정권 내내.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3년 새에 14배가 늘어난 거고, 중국 버스가. 더 나아가서 6년 동안 무려 700억이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이 중국의 전기버스 업체로 나가게 해버린 거죠. 아까 우리 준 PD 설명대로 만약에 한 1억 정도의 리베이트 자금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업체만 가서 로비했겠습니까? 관에 당연히 로비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흔히 말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측이 서울시인데.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중국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그죠? 중국 애들은. 우리도 어차피 수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할 수 우리도 있지. 전기차 수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예요. 배터리지.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지금 뭐 폭발 사고도 일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배터리가 얼마만큼 충전이 많이 되는지, 빨리. 얼마만큼 이제 뭐 적게 다는지에 따라서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진짜 미래 전기차 핵심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러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중국은 지금 이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여드립니다. 중국은 보조금 안 줘요. 한국산만 안 주네. 네, 다른 데도 중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산 배터리 탑재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안 줍니다. 아이고. 이거를 안 주고 있다가 어떻게 됐냐? 작년에 딱 풀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계속 안 주고 있다가 작년에 푼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전기차 시장이 시작될 무렵에 보조금을 안 주고 자기들은 보조금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전기차 시장 산업에 있어서 누가 더 앞서 나가겠습니까? 중국이 앞서 나가는 거죠. 실제로 지금 한국차 전기차 시장이 중국에 가잖아요. 점유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0%. 지금 중국에서 중국 인구 제일 많은데, 그렇지. 인구 제일 많은데, 가장 큰 시장일 그렇죠. 가장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차 전기차가 한국산 전기차가 중국에 달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0%, 0%. 근데도 이 정권은 중국 전기버스에다가 국민 세금 700억을 갖다 박았다는 거죠. 이야. 보조금으로. 국가 운영 개판, 서울시 운영 개판. 하긴 이거 하나만 봐도 드러났네요. 그렇죠. 자,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 버스를 들여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를 이제 전기 버스로 바꿔요. 바꾸면 이제 버스를 이제 만들고 나면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국내 버스는 검사가 총 한 18가지 된다고 해요. 18가지. 네, 굉장히 많이 하죠. 이거 인증 시험을 이거 거쳐야지만 이 버스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인증 검사가 없어요. 국내 인증 검사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 자국에서 안전도 적합성을 검증한 시험 성적서만 갖추면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국이 어디라고요? 중국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검사한 안전성, 적합성. 믿을 수 있습니까? 뭐 미치. 얼마 전에 중국 김치 보셨죠? 그러냐. 중국산이라고 하면 딱 우리가 어떤 이미지인지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정권은 그거를 그냥 두고 이거를 중국에서 안정성, 적합성 검사를 하면 그냥 써라 하고서는 나 국가보조금 3억에 3억 5천을 쫙 풀어줘가지고 중국 버스가 무려 14배가 늘어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짜 버스 들어와서 구부러 다니도 고장나도 중국 가면 그 업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름 바꿔서 다른 업체 또 만데 또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이 정권이 외교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산업적으로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냅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동차 대기업이 어딥니까? 현대기아차잖아요. 자, 근데 지금 현대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에다가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아니 경쟁력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안 팔리려고 그죠? 중국은 국가 버스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에 밀렸죠. 지금 중국에서는 배터리 한국 거 달면은 보조금 지금까지 안 줬죠. 안 줬지. 그럼 이거를 현대차가 중국이란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 배터리. 중국 배터리 달아야 돼요. 왜냐? 이 정권 외교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 아이고. 이게 말이죠. 이게 그 자국 산업이란 게 굳이 자동차 배터리만 아니더라도 보통 이제 국산 그 제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만듭니다. 왜 자국 시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이놈의 정권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박원순하고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국내 시장은 다 죽여버리고 오히려 중국 시장을 키워놨어요. 근데 우리는 보조금도 하나도 못 받고 그 시장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시장 다 열어놓고 다 중국산이 들어와가지고 국내 자동차 버스까지도 국산을 대주지 못하는 이런 환경을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뿌려서 오늘날 이 꼬라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없이는 현대인들이 못 살아요. 근데 이 자동차가 이제 전부 다 이제 가솔린이나 뭐 이제 주유를 하는 거에 있어서 다 전기차로 바꾸는 추세 아닙니까? 자, 근데 이거를 지금 가장 중점적인 산업인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이거를 이 정권이 버스, 특히나 공공버스 아닙니까? 그거를 중국에다가 보조금은 700억을 뿌리고 국내는 아주 그냥 사장을 시켜놓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뭐 이게 뭐 어떤 기업에서 하는 이제 뭐 생산 제품이라고 치면 우리가 가격을 알아요. 가격을 압니다. 딱딱딱 치면 나오잖아요, 가격이. 근데 버스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버스 사겠다고 올리면 누가 팝니까? 안 팔아요. 근데 이건 지금 말대로 공공버스입니다. 자, 그럼 이 가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 있는 버스 업체가, 전기버스 업체가 지들 맘대로 가격을 써놔요. 이거 우리나라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그대로 우리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이걸 지금까지 시정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시정하겠다는 폼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저희들이 잠깐 인허가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 더더욱이나 지금 자동차는 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이게 달린 문제예요. 단순히 그 사고가 없다 모르지만 차량 사고가 아니라 배터리 사고가 폭발 사고도 일어나고 화재 사고도 일어나고 갑자기 선행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냐 이거죠. 자, 그런데 이게 버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지금 우리 보면은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보이는 탈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지금 보면 배달 업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지. 배달 시장도 엄청 많이 커졌고 오토바이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자, 그럼 이 오토바이도 어쨌든 간에 뭔가 시장인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자, 그런데 서울시가 이 이륜 자동차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하나 펼쳤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전기 이륜차라는 사업을 하나 펼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쨌든 간에 전기 이륜차를 보급을 해야 되니까 보조금 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보조금 줘야지. 보조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업체들이 바꿀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이륜 자동차도 거의 어디 거냐? 보여드립니다. 지금 그 짜요. 중국입니다. 참, 이 박은순이 중국이 미친네, 완전 이거. 중국입니다. 어? 자, 웃는 꼴을 보라고. 자,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를 뭐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2019년에 이제 이 이륜차에 대해서 전기 이륜차를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 이륜차 중에서 제피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제피? 네, 제피. 제피라는 모델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제피라는 거예요. 제피. 대림 제피. 그죠? 이게 제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어디 거냐? 중국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보급하겠다고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륜차를 왜 지원을 한다고요? 아니 저 이름이 대림 제피인데. 네, 대림 오토바이인데 음. 이게 지금 만든 게 사실상 중국산 제품이에요. 중국 종셴.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걸 대림이란 곳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만든 걸 갖고 오는 거예요. 맞네. 자,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이가 이거를 왜 이륜 자동차를 전기 이륜을 뽑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막겠다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참. 중국발 미세먼지 막겠다고.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오토바이 만들어요. 그럼 중국에서 공장 돌리겠죠. 그렇지. 그럼 중국에서 공장 돌리면 뭐가 나옵니까? 미세먼지 나오지. 매연 나오잖아요. 그럼 미세먼지 발생이 돼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우리 돈 보조금 주면서 중국 전기 이륜차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한다는 게 박원순의 서울시였다고요. 정신 나간 거죠, 완전히. 아니 중국에서 공장 없애고 중국에서 환경 오염물질 없애야 되지. 아유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전혀 앞뒤 안 맞는 정책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로 줬냐, 지금까지. 전체 보조금 275억 중에서 143억을 때려박았습니다. 점유율 52%. 아유.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박원순이가 살아있을 때 별게 다 해놨어요. 막 그 국내 프랜차이즈 및 배달업체랑 막 협약 맺어놓고 딴 데도 협약 맺어놓고 막 맺을 수 있는 다 맺어놨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배달할 수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다 협약 다 맺어놓고 간 거예요. 그런 데 다 꼬시지 보조금 줄 때 다 받고. 그죠?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안 할 리가 없지. 아니, 뭐. 생각해보십시오.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도 안 들이고 오토바이가 생기고, 그렇지. 내가 돈을 안 들이고 버스가 생기는데, 당연히 중국 제품 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정권이나 서울시가 규제를 하거나 오히려 페널티를 주거나 막아야 되는데, 이거 오히려 더 북돋아줬다니까요? 이러니까 이 정권 내에 특히나 박원순이 있을 시절에 서울시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타는 버스가 대부분이 중국 전기버스가 돼버린 거고, 지금 배달하시는 이제 전기 이륜차가 거기다 중국 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보조금이란 말로써 그렇게 들여온 거고, 그 보조금은 누구 돈이라고요? 우리 국민 세금이라고요. 그게 이렇게 나가버린 겁니다, 중국으로. 저 박원순이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중국 상하이시장이었네. 상하이시장. 뭐 테레비나 중국 짜요 하고 코로나 하다도 안 되니까 코로나까지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야 박원순이 살아있어서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오세훈이 잘 됐네. 잘 됐어. 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시장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흩어놨네.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단순히 오세훈 시장이 와가지고 그냥 조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아유. 이거 말고도 제가 정말 많이 찾아놨습니다. 자,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눈치 보면서 할 수가 없어요, 이 많은 걸.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오세훈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박원순이 내세운 사업 241개 중에서 171개를 폐지하거나 수정 보완하겠다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거죠. 이거를 1년 몇 개월 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 일단 박원순 그 기간 9년 동안 박원순 재임 기간에 이거 지금 우리 준PD 설명대로 오전이나 이 시간까지 이 엉터리 정책들 이거 재점검하는 빨리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이거 모조리 다 갈아엎든지 그 관련된 돈 다 회수하고 관련된 놈 다 집어내야 돼. 뒤로 돈 받았을 거예요. 뻔해요. 자, 이거 오세훈 시장 혼자 물리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뒤에 57%의 국민들이 있고 또 우파 시민들이 여러분 힘을 모아서 모든 힘을 보태드릴 테니까 이거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씨랑 그냥 이런 거에 관해갖고 다 까십시오. 까면 돼. 내가 국민 앞에 다 까셔가지고 서울시 의회라는 곳에서 이걸 다 예산을 내줬다. 이런 예산을 왜 내줬는지 따져야겠다. 그렇죠. 라면서 싸우시면 됩니다. 솔직히 국민들이 이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제가 밝혀드린 것처럼 이거를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충격 먹죠. 그렇지. 충격 먹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가 아무리 반대한다고 치더라도 어준이가 난리법석을 부리면서 깐족깐족 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이가 9년 동안 해놓은 짓이 있어요. 그걸 그냥 장부를 까십시오. 까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까드린 것처럼. 자, 오늘부터라도 전체 우파단체가 우리가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엉터리 부조리를 뒤집어엎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은 그냥 TV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뭐 하면 뭐 서울시 의장하고 둘이 얘기를 하더라도 방송 다 불러서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싸우시라고요. 그러면 국민들은 박원순 시장 9년 동안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연하게 알게 될 것이고 오세훈 시장에 더 큰 전폭적 지지를 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상TV 후원해주시는 황칠 오메기떡,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와 관련된 뉴스는 다른 게 있으면 또다시 계속 저희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